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7, 8월 달 강의가 이제 시작됐는데, 7월 달, 8월 달의 강의는 이론 설명을 한 30분 정도 그날 이제 시험 볼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죠. 한 30분 정도 우리가 이제 짤막하게 이론은 요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제, 총괄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한 20문제씩 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 시험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푸는 뭐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지하고 그 OMR 카드 이거 준비를 좀 했는데 이걸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작성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걸로 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다 마킹하시고요. 채점은 본인이 그냥 하세요. 제가 이거 내시라고 했더니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채점하시고 답은 불러 드릴 테니까. 아셨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책이 준비되어 있는데 2시간 반 교재, 그러니까 이제 저녁반 교재 잠깐만 펴봐 주시고 1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보시죠.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용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중개사법의 목적, 제정 목적 한번 읽어 봐드리도록 할게요. 제정 목적은 잘은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게 이제 1차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뭔가를 정할 겁니다. 뭔가를 정할 거고, 그래서 그 전문성을 제고할 겁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무슨 산업을 육성할 거냐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에 이바지? 국민경제에 이바지.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공인중개사. 이것만 하나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리에 뭐 개공이 나오거나 또는 개공 등 뭐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고, 항상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자, 용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어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총칙에서는 용어. 첫째, 중개. 중개는 법제 3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은 뭐 그런 거 있죠. 토지, 건축물, 또 뭐 토지에 정착물이 있고, 그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런 거 좀 이따 다시 보일 거고요. 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우리 중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그러면 중개라는 표현에서 가장 포인트가 행위를 알선한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고 알선은 뭐냐,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풀어 드릴 건데, 여기 문장 안에서 한 번만 좀 찾아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니까 이 행위는 무슨 행위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냐면 법률행위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죠, 그죠? 법률행위. 그리고 이걸 알선하는 거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중개의 정의를 뭐에 조력하는?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 중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중개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위를 알선하는 거,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중개업.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의뢰 꼭 있어야 되고, 일정한 뭘 받아야 됩니까? 보수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개를 뭘로 행할 것? 법으로 행할 것. 이게 이제 우리 중개업의 3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의뢰는 일방 의뢰도 되고요. 무슨 의뢰도 돼요? 쌍방 의뢰도 되는 거죠. 일방 의뢰, 쌍방 의뢰 모두 가능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성, 뭐 혹은 영업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그리고 업으로 행할 것에서 이 업의 의미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말합니까? 계속성과 반복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띌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업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졌을 때 업이다. 요거의 반대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의 반대말.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 일회성. 그렇죠? 일회성. 또는 우연성. 뭐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건 뭐가 아닌 거예요? 업이 아닌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 개공이라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무엇한 자라고 정의할까요? 등록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개공은 그냥 뭐한 자라고만 정의하면 돼요. 등록한 자라고만 정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4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 여기에서는 이 등록은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넓게 보면 누구도 가능하냐면 법인도 가능하죠.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자격을 취득은 사람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만 되고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우리 법인에서는 법인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법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여기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런 표현. 해서 우리 소공이 하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소공이 하는 일은 몇 개예요? 두 가지. 자, 첫째 뭐, 두 번째 뭐. 첫째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두 번째는 중개 업무를 뭐 하는 거? 보조하는 거. 요거 두 개가 다 소공의 업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소공의 업무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소공 안에는 뭐 또는 뭐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하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일단 사원 또는 임원과 관련해서 이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존재한다, 아니면 개인인 개공에도 존재한다. 법인에만 존재하죠. 법인에만 존재한다. 2. 직급이 높은 아니면 낮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한 책임사원, 유한 책임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한 책임사원을 일컫는 말이에요. 임원, 정식 명칭이 그래요. 직급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자격이 모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격 모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모두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격은 몇 분의 몇 이상만이에요.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죠. 3분의 1 이상 필요. 우리 여기다가는 별도 하나만 잡을게요. 우리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4, 우리 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걸리면, 그쵸? 반드시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 그래서 전원 교육 필요.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교육 이수.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랑 연수. 이런 거는 전원 다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 용어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중개보조원인데,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중요합니다. 뭐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표현이 좀 들어가죠. 이 말 빠지면 안 되고, 얘가 하는 일은 소공하고는 달라요. 우리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데, 얘는 무슨 업무만 우리 보조할 거예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거고요. 이 단순한 업무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것들, 뭐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한 업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용어에서 이제 구체적인 뭐 내용들이 쭉 쓰여 있는데, 우리 중개행위는 아까 사실행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전부 상행위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상행위로서의 의미를 하냐면, 우리 개공이 뭐로서의 지위가 있냐면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인의 행위는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상인이래, 우리 상인. 여기서 상인에다가 별 하나만 잡겠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중개업. 예,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의 의뢰 꼭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말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우연한, 어쩌다가, 예, 뭐, 한 번,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는 아니다. 업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뢰와 보수와 업, 뭐 이런 것들, 세 개 다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네요. 어떤 말 나오냐면, 약속 요구에 그친 행위. 네, 그러니까 보수를 받은 게 아니고, 약속했다, 요구만 했다. 이러면 이퀄. 이건 수수한 거예요, 미수예요? 미수. 미수니까 이거는 약속 요구에만 그쳤다. 그럼 이거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잘 기억해 주셔야 하고. 자, 그 다음, 업으로 할 때는 꼭 그 등록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법하니까. 근데 뭘로 업을 하면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 몇 년 몇 천에 처벌이 있어요. 3년 3천에 처벌이 있죠. 3년 3천. 참고로 우리 중개사법에서 3년 3천은 제일 센 건가요? 예, 제일 센 거. 뭐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런 거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겸업 업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겸업 업무라는 게 뭐 있어요? 뭐 분양대행, 관리대행, 우리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매, 공매 업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중개 업무이다 아니면 중개 업무는 아니다. 중개 업무는 아니다. 구별된다.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와 중개업의 구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업은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 예,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 예, 그러면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받을 거예요.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을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만 했다면, 업은 아니고 중개만 했다. 이건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무등록 중개는 누구나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특정 자격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해도 되는 거죠. 중개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중개업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 아까 개공은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람 안에는 이 사람이 좀 있는데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뭐 우리한테는 그닥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시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좀 출제를 하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이 부칙개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 있고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 자격은 없고 그런데 등록은 있고 없고 있고 자격은 없는데 등록은 있고, 그죠? 네, 자격은 없는데 등록은 있고, 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칙상의 개공은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종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양반들은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 허용되어지는 종별인가요? 아니면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종별은 아닌가요? 네, 신규 등록,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종별은 아닙니다. 신규 등록 불가. 네,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냥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세요라고 허용을 하는 거지 신규 등록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뭐 잘 알고 계시고. 자, 테마 2에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개대상물의 정의를 한번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면 첫째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또 임목이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토지인데 토지는 뭐 아니면 다 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바다 아니면 다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토권 이런 거 출제 잘 되는데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고 일종의 증서입니다. 증서. 종이 쪼가리로 되어 있어요. 토지 어디에서 받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이런 종이에 불과한 거죠. 뭐 이런 거 정도 알고 계시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용도나 면적이나 뭐 이런 건 완전히 다 불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물에서는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건축물도 있지만 장래의 건축물도 그렇죠.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데 장래의 건축물은 분양권 같은 거, 뭐 입주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죠. 여기 세차장과 관련해서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방식으로 뭐 이런 거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여기다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 별표 한번 잡을게요. 그러니까 볼트 조립 방식으로 세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굉장히 용이한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동이나 해체. 그러면 이거는 볼트 조립 방식으로 사용하여 그러면 정착, 비정착. 비정착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분양권과 입주권 관련해서 요거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떤 거? 우리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선정은 안 됐다는 건가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될 수 있는 지위고 된 건 아닌 거죠. 이런 거 이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자, 뭐 그다음 임목 같은 거 등기된 20개 집단을 이제 임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임목은 이따가 이제 문제에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기업의 재산이에요. 기업.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그 물건으로 등기가 되면 이거 두 개가 등기가 만약에 됐다면 말하자면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면 분리 혹은 독립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분리 독립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정도가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넘어가서 중개대상인 권리가 있는데 이 중개대상인 권리 같은 경우에는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해볼게요. 이 권리의 득실이 법률 규정에 의한 득실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우리가 중개가 되어줄 수 있는 경우는 법률 규정 아니면 법률 행위 어디에 개입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죠. 우리는 행위에 알선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이따 이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계약이 존재한다. 계약 이러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소유권이면 무슨 계약이 존재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일단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 예외적인 시행권자 한번 구분해 볼게요. 원칙은 누가 시험 봐야 돼요? 시도지사. 원칙은 시도지사.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시험을 주관할 수 있어요. 국장. 근데 국장은 직접 하려면 어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거. 원칙 예외 이런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시험은 일단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는데 딱 세 사람은 시험 못 봅니다. 첫째는 자격이 취소가 되고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년. 그리고 부정행위하고 무효 처분을 받고 여기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5년간 무효 처분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거 별 한번 해주시고 시험 볼 수 없어요. 제가 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하나 더 적어볼까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기취득자도 시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취득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험 보면 안 돼요. 딱 세 사람만 제외하고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럼 질문,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격증은 오로지 누구만 교부하는 거냐면 시도지사, 온리 시도지사. 네, 그러니까 뭐 국장이나 한국사람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 있을 때 이 아닌자들은 명칭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리고 이거 아닌자라는 주어 나오면 항상 몇 년 몇 천이요. 1년 1천 네,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양도되어하면 자격 취소에다가 역시 1년 1천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정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 출제위원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정책심의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여기다 우리 표 하나만 적으시고 두어야 하는 그 위원회도 하나 있긴 하죠. 우리 과목에 어떤 위원회가 그 두어야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협회 그 공개사업 운영위원회 뭐 이런 거는 두어야 하는 뭐 이런 위원회가 되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뭔가를 심의할 거냐면 뭐 이런 거 제일 처음에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거. 이 취득한 사람은 산업에 진출을 할 텐데 그 산업을 육성하는 일. 그리고 이 육성을 하면 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수. 그리고 이들이 사고 치면 책임지는 일. 그래서 취득, 육성, 보수, 책임 이렇게가 이제 심의결 사항인데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이제 시험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시험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니까.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험은 누가 주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험에 대해서 뭔가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야 이거는 시험을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뭔가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이 의결 내용과 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러면 우리가 누가 따라야 되느냐 이런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같으면 좋은데 이게 다르면 누가 따라야 되겠어요? 시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따라야 됩니다. 요 부분만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 구속력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시도지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시험과 관련된 내용만 구속력을 갖는 거구나. 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가지고요. 몇 명에서 몇 명 이내. 7에서 11명 이내. 홀수로 짝수로 뭘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홀수로. 짝수로 나오면 나중에 동수가 나와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토부 제1차관이 된다. 이거 조심하실 거는 위원장은 국장이 된다 이러면 틀리고 국토부 누가 된다고요? 제1차관. 차관들이 이제 위원장이 되는 거죠. 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여기 보실 거 없어요. 교육제도까지 한번 가보죠. 네,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교육에는 이제 총 4가지 교육이 있는데 필수 교육 3개. 자, 뭐뭐 있어요? 필수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거. 실무, 연수, 직무. 요거에다가 임의교육도 하나 있죠. 네, 임의교육은 뭐가 있죠? 사고예방교육. 뭐 이렇게 총 4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일단 요 2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간단히 대비를 해보면 실무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법률 지식. 요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연수교육에서는 법이랑 제도가 뭐 되는 거? 변경되는 거. 뭐 이거는 얼마나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변경되는 걸 모아서 강의해 주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는 뭐가 되거나 뭐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냐면 등록을 하거나 개공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되려고 하는 거는 소공이 되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등록을 한다라는 건 개공이 되거나 소공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 그러면 개공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전에 받았어야 되고 소공은 뭐 하기 1년 전, 고용신고일 1년 전 이렇게 각각 받았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다, 뭐 혹은 보수교육이다 그래서 나중에 받는 겁니다. 나중에 개공이 되고 나서 아니면
소공이 되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뭐가 있냐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개공이 못 되거나 소공이 못 되겠죠. 네. 근데 연수 교육은 안 받았다? 이러면 뭐를 우리 해야 돼요? 과태료. 그래서 여기는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를 부과할 건데 여기다 우리 별 2개. 교육 중에서 과태료가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연수 교육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뭐 그런 얘기들이고 시간 좀 중요하죠. 시간은 이제 실무는 제일 길어야 돼요. 얼마에서 얼마? 28시간에서 32시간, 그리고 연수 교육은 12시간에서 16시간. 직무 교육이 제일 짧죠. 네, 직무 교육은 몇 시간에서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여기 보면 폐오프 1년 이내, 네,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다시 뭘 하려고 할 때, 이때는 교육이 뭐 된다? 면제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은 면제제도라는 개념은 없죠. 그죠? 뭐 이런 거 알고 계시고. 직무교육은 중개부존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받는 그런 교육을 직무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시간이 몇 시간이요? 3, 4시간. 이 정도면 딱 좋죠. 3, 4시간 정도면 딱 좋고, 직무교육에서는 뭐 하나만 교육할 거예요? 직업윤리. 요거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직업윤리 요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지침이 있는데 이 교육 지침은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전국적 균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가끔 뭐 좀 시험을 좀 내는 게 있다면 수강료 같은 게 이제 포함되는지 물어보는데 수강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받는 어떤 실무교육 비용이랑 부산에서 받는 실무교육 비용이랑 같아야 돼요? 달라도 돼요? 같아야죠. 이런 게 다르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넘어가시고, 이제 유일한 임의교육이 뭐가 있어요? 사고 예방교육이 있는데, 요거는 제목 옆에다가 임의교육이다.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안 받아도 되니까, 여기는 만약에 받으면 비용을 좀 어떻게 지원하는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뭐 처벌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건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니까 비용 지원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고 예방 교육은 실시 관청이 좀 중요한데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할 수 있어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국장이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은 규모가 어떤 특정 지역일까요? 아니면 전국적일까요? 전국.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은요? 이거는 시도 단위. 그쵸? 네. 그 다음 등록관청이 하는 교육은 시군구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10일 전까지 뭐 통제하는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사람은 받아도 되는 거고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런 정리하고 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1분 정도 됐는데 제가 시험지 나눠드릴 테니까요. 받자마자 푸시면 돼요. 예. 책은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감독은 안 할 건데 책은 보시면 오픈 테스트는 아니니까 책이나 뭐 자료나 이런 거는 덮어놓으시고 옆에 있으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점수 확인할 거 아니니까 그냥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답안지 저한테 안 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시험지 나눠드릴게요.